유흥주점 실작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온 가운데 오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공에 입수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2시 반부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핵심 쟁점 어떤 게 될까요? 이제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이 경우에 핵심 쟁점은 이제 마약 제공 혐의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단골로 드나들었던 유흥업소 구속된 지난 10월에 구속됐잖아요. 네. 지난 10월에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에 지금 증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에서 자택과 피부과 휴대전화, 의료 기록을 전부 압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경고를 받은 바가 있고 네. 그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그 처방전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에 마약류를 1만 4천 개를 공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졸피뎀이 이제 절반이 넘었다 그러고 20대 여성에게 그 처방한 마약류가 659개나 된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급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공급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이 있고 또 둘 사이에 오고 간 휴대폰 전화를 이미 포렌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취득된 증거를 가지고 마약 제공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네. 이번 그 영장 기각 여부에 영장 인용 여부의 그 쟁점 영장 인용 여부의 향후 방향은 뭐냐면은 본인의 마약 공급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서 이선균 씨한테까지도 이게 마약류를 공급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선균 씨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 의사 A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언론에 지금 나타난 기사들을 보면은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휴대폰과 뭐 처방 기록을 압수를 했다는 거하고 과거에 어땠다 이런 식으로 마약류를 많이 사들였다 이런 것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유흥업소 실장의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단골로 드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단골로 드나들었다는 거고 둘 사이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화가 주고받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니까는 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마약류를 의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한이 처방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만큼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했을지 그 주요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의사에게는 진료 처방권이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거 몇 개 사들여 가지고는 그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투여를 할 때 그 중에 한 10분의 9 정도만 쓰고 10병 중에 10분의 1 정도 모아 가지고 하나로 해 가지고는 또 불법 투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적발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았는데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쯤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류를 어떻게 공급을 확보를 했는지 이거를 가지고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선균 씨 지드래곤 마약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서서도 뭐 영향을 줄 거고 잣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연일 마약 사건 사고 보면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있어서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 구속 여부의 결과가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드래곤하고 이선균 씨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음성이 나왔고 지드래곤과 관련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라는 것도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뭔가 수상한 봉투가 발견됐다 여기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3억 5천만 원 건네간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먼저 이제 고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일단 3억 5천만 원이 건너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선균 씨는 그 정밀 검사 결과 다 음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본인이 나는 뭔지 모르고 일단 뭔지 모르기는 했지만 일단 마약을 흡입한 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유흥업소 실장이랑 이선균 씨 간에 이 부분까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거 이게 뭔가 대마를 피웠다는 얘기인지 대마를 피울 때 옆에 있었다는 건지 뭔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지금 이 의사가 마약류 공급책이었고 유흥업소 실장이 있고 이성균 씨가 그걸 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마약을 공급했다는 부분 자체가 확실해지면은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단계가 있으면 일단 앞 단계는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 앞 단계는 채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균 씨 수사에도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는 이선균 씨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를 두고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씨와 권 씨 사이에 향후의 수사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 방향이라는 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네. 그 출국 금지를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금지시켜 놓는 거는 일단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나온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밖에 없어요. 거기다 다 음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성급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고 하긴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마약류를 흡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고 유흥업소 실장과 이성균 씨 간에 뭔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도 있다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지드래곤의 경우에 뭐 또 증거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지드래곤은 계속 묶어둘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이제 쥐드래곤의 수사가 지금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황들을 볼 때는 쥐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송치 결정으로 그냥 끝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쥐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급한 수사다. 이게 수사의 어떤 비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니냐. 네. 경찰청에서 욕심을 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드래곤의 수사는 만약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다면은 다른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 금지 연장이 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된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 쪽에서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뭐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황 증거만으로도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잦은 제모라든지 탈모, 염색을 통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열어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버리고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실이 나왔다면 그건 직접 증거니까는 확실하겠지만은 정황 증거 예를 들어서 오고 간 문자 내역 중에 나 이거 뭐 졸피뎀을 너네 집 앞에 두고 가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대답은 안 했지만 나중에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었다면은 마약류를 두고 갔고 그 다음에 진짜 흡입을 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뭔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마약을 한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밀거나 당겨야 하는 그런 문에서 잘못 당겨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충남 아산에서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출입문을 밀어서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있어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그 발생한 일인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네.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출입문을 확 밀어버리면은 밖에 사람이 있으면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당기시오 돼 있는데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이런 실수는 가능을 한데 네. 밖에 70대 노인분이 이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을 확 젊은 사람 힘으로 밀어버리니까는 계시다가 꽈당 하면서 이제 사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그 판단이 뒤집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는 네. 검찰에서 과실치사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게 일부러 사람을 죽게 한 거는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거니까 과실치사했는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문을 잘못 열었다고 해서 밖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문을 잘못 열었다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거를 예견할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네.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잘못해서 무슨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예견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이런 실수하는데 이걸로 사람이 죽을 것까지는 예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그래 과실치사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게 안 된다면은 적어도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한 거니까 상해의 결과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오전 8시라서 밖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 때 조그만 앞을 제대로 봤으면은 바깥에 사람이 있다는 거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을 잘못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밖에 있었던 사람이 나동그라져가지고는 상해를 입을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상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상고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실 실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침 8시에 반투명 요리에 밖에 사람의 실루엣이 비친다고 하면은 예견할 수 있었고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거를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뭔가 법리적인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이 상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먹다 남은 우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네. 이렇게 80대 노인 부부가 이제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시설에 있다가 네. 허경영 대표가 운영하는 그 종교단체 이 두 분이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궁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늘궁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무슨 궁전 같은 건물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궁 소유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망한 분의 옆에 보면은 우유가 놓여 있었고 네. 상온에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마셨으니까 지금 우유가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허경영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허경영이라고 써 있는 우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편의점에서 가서 이런 사는 우유에다가 허경영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그거를 이제 저 단체에서는 불로유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불로유. 네. 이거를 먹으면은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같은 거 다 낫고 허경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사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제가 그 우유에서 뭔가 독극물 성분이 있는지도 이제 판단을 해본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상온에 놔둔 뭐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라고 해서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렇게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같은 우유를 마신 그 사망한 분의 부인은 또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망한 우유를 먹는다고 해가지고는 배탈이 날 수는 있어도 그게 사망으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원래 지병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우유도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지에 대한 그 부검도 같이 해봐야지 뭔가 정확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저 우유와 관련해서 저 이제 종교 단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반 우유를 판 거고 허경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거는 각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노인분들한테 그 스티커를 또 허경영 스티커를 팔았으니까 붙였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비난은 이 80대 노부부의 사망 원인과 80대 노인의 사망 원인과는 별개로 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